예, 나스닥이 조정이 오긴 왔는데 이제는 좀 단기 반등 가능 지점이 와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 21선이 깨진 지점에서 그걸 아직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21선을 중요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이런 직선 추세를 중요시 할 것이냐면 직선 추세가 딱 반등 지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선 추세는 지켜냈고 금요일날 장중에 좀 하락했다가 올랐죠. 그러니까 그때도 장중에도 61선은 지지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세 가지 보시면 되죠. 이제 21선을 회복할 거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 직선 추세를 지켜낼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빨간색인 이 61선 요거를 깰 거냐, 지켜낼 거냐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네가티브하게 대응하느냐, 파저티브하게 대응하느냐, 좀 낙관적으로 대응하느냐, 비관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이 위치에 비해서 지금 인버스를 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누적 선물이 좀 줄긴 줄었네요. 그죠? 이틀간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미니 선물까지 합쳐서 한 7조 원, 이게 한 8조 원까지 갔었는데 선물을 좀 줄었다고 해도 이제 코스피는 계속 매도가 일어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 일주일로 본다면은 외국인의 모습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당장 이제 월요일날 이게 선물이 2조 3조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급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비관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비관적으로 보려는 걸 가지고 계신다면 21선 회복하기 전까지 여기 분홍색이거든요. 21선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조금 인버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이 직선 추세선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61선이야말로 지금까지 안 깨진 선 아니냐 21선은 여기서도 21선 살짝 깼다가 다시 회복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신다면 요 지점, 그죠? 직선 추세가 맞다면 요 지점에서 인버스를 조금 줄이시고, 다 줄이면 안 됩니다. 조금 1분 남겨주셔야 되고, 줄이시고, 인버스를 줄인 다음에 여기를 깨면, 이 직선 깰 때, 여기 61선 깰 때, 그때 다시 인버스를 늘리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대처하세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데, 근데 사실 이제 개인들은 최근에 좀 하락하니까는 지금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다만 또 뉴스는 또 AI 버블을 또 좀 떠들고 있어서 AI 버블을 떠드는 게 월가에서 낸 뉴스라면은 뉴스들이 월가가 장악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진짜로 완전히 좀 애매한 변곡점에 다다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은 늘 이런 지점에서 늘 다시 상승을 하죠. 늘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거나 물론 아래꼬리 달려도 추가 하락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회복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올랐을 때에도 5일선이나 21선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나 이제 헷갈리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 여기 때도 저희가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하락을 인버스로 먹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 기간에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조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추세가 여기도 한번 깨졌었고, 그죠?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면 여기 깨진 다음에 급락이 온 건데, 이런 추세의 지점을 기다릴 것이냐. 심지어 이때는 61선을 깬 다음에도 다시 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짜잔하게 한 5번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이게 한 번인데 한 번 나왔으니 헷갈리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쩌면 이런 고점에서는 첫 하락이 좀 더 깊게 나오는 경우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월요일날 외국인의 동향을 좀 참고해서 한 오후장쯤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버블이 붕괴될 때 이게 첫 하락이 되게 클 거거든요. 제가 5일선에 조금 많이 배당을 하는 이유는 첫 하락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번에도 많이 헷갈리게 할 건지 아니면 헷갈리게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 하락이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건지 그 정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나스닥 인버스를 올인할 때에는 어떤 분들이 하방에 올인하듯이 하는 그거는 저희는 여기 이 긴 그림에서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아직 멀었죠. 그때가 아니면은 저희는 지금처럼 이평선으로 조절하면서 국장을 요즘에는 이제 국장이 많이 올라서 그 중에서 저평가를 좀 찾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또 왜 국장만 하냐 비우고 중국 좀 투자하라고 하면 중국만 하냐, 나스닥을 해도 왜 중국을 하냐 막 그런 식으로 비웃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에는 급등한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나스닥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나스닥만큼 위험하지도 않죠. 다만 이 코스피 지수에서 나오는 이 외국인의 매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죠? 여기 코스피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대응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일단 코스피는 21선은 지켜냈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 고포스를 좀 해놨죠. 예. 이남 때문에 해놨는데 그래도 코스피 고포스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고포스는 저희가 투자한 적이 없고 최근에서야 투자했죠. 그동안 뭐 러셀, 코스닥, 뭐 나스닥 버블이 있는 지수만 인버스를 쳐왔고 코스피 인버스는 쳐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주에 조금 들어간 거 그거는 일단은 조금 줄이되 지금 인버스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한 65%가량 되는데 나스닥 인버스도 좀 줄여야 될지 정도는 좀 내일까지 고민하고 국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상승 잘 먹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외국인 매수하는 거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매도한다고 해서 근데 이번이 진짜 찐 매도라면 그러면 떨어지다 다시 올려서 또 살짝 매수하면서 지수도 올려서 거기서 또 팔면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갈 거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성공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여러분 이거 매수 가격대는 여기고 지금 지금 이만큼 빠져나가는 지점은 완전히 고점에서니까는 지금 엄청난 이득, 개인들이 고점에 들어와서 이런 건데, 다만 지금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쭉 늘어나고 있죠. 요게 어떻게 보면 신용 미수를 써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단기로도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는 신용잔고 비율에 상위에 코스닥 인버스도 있어가지고, 신용잔고로 상방만 한 게 아니라 또 일부 사람들이 그게 하방도 되는가 보죠. 인버스도 되나요, 이게? 그리고 증권담보대출 잔고는 쭉 늘다가 하락하니까 조금 뭐 반대 매매가 나왔는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자세히 가면은 이제 또 개인들이 다시 뭐를 복주하기 시작했는지 개인들을 또 봐야 되는데 그쵸, 곱버스를 사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곱버스 사가지고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오히려 곱버스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이제 뒤늦게 매수하고 있는 레버리지까지 지금 상방에 일주일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상방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 다만 이제 그동안 워낙에 개인들의 곱버스 매수가 컸어가지고 지금 나온 이 일주일의 매도가 의미가 크겠느냐 그건 좀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6개월간 개인들의 매수 상위가 엄청난 금액을 곱버스에 베팅을 했거든요, 개인들이. 이것도 지금 한 1주인가 2주 동안 곱버스 매도가 반영했는데도 지금 이게 원래 1위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다만 일주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제약이 있다. 그래서 뭐 계속적인 개인들의 곱버스 매도 내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또 그게 또 쌓이면은 또 하락 전환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런 거 할 때 조금 반등을 주면서 개인들도 꼬실 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네거티브하게 보고 계신지 아니면은 포지티브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지에 따라서 대응의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거티브하게 보든 포지티브하게 보든지 간에 뚫고 올라가면 인버스를 줄여야 되고요. 깨고 내려가면은 인버스를 늘리게 될 겁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 어떻게 하느냐가 좀 고민인데 내일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또 내일 우리 증시가 급반등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또 내일 당장 또 나스닥 인버스가 또
나스닥 선물이 미국 개장 안 해도 나스닥 선물이 내일 아침부터 또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또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고 좀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점잖게 나는 어떤 뭔가를 노리겠다면 61선까지 61선 빨간색 있죠. 여기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깨지면은 인버스를 많이 들어가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셔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차라리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으실 분들은 저런 지점을 노리는 게 낫지. 이렇게 짜잘거릴 때는 여러분이 뭐 맨날 5% 그거 조절하고 앉아있냐 하는데 이럴 때는 5%씩 조절하는 거죠. 뭐 여기서 막 50%씩 조절하면 이거 계속 손해나기 때문에 다만 선물 매도가 조금 기분이 나빠서 한번 했는데 인버스를 많이 늘렸는데 사실은 이제 금요일 밤에 여기를 확 깼으면은 확 또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음 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도 없어 보이는 버블이 나중에 어떻게 붕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 제 의견 똑같습니다. 나스닥 버블이다. 나스닥 상방 건드리지 말아라. 하방도 장기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하방 올인하지 말아라. 그 이외에는 이렇게 외국인 추이를 보면서 조절해 나가자. 뭐 심플합니다. 제가 나스닥 버블을 계속 말씀드린 거는 맞고 지금도 묻는다면 저는 나스닥의 적정가는 8,000선 아래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제가 믿는 걸 그렇게 믿는 거를 물어봐 놓고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떡합니까? 저는 8,000선 아래라고 PER, PBR상 보고 있고요. PER상으로는 닷컴에 못 미친데 지금 그거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는 빚을 내서 소각을 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PBR은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애플의 PBR을 왜 30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의 기업들의 실적이 이만큼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무리한 자사주의 소각으로 인해서 나온 PER의 착시 현상이다. 이거는 수치로 나와 있고 확실한 건데 여기에서는 토를 달 게 없어요, 여러분. 나스닥이 버블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만 그냥 버블이 얼마까지 더 이어질 건가.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낸 동력은 철저히 개인들의 하방의 파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는 그걸 보고 그 반대로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무대뽀였으면 벌써 죽었겠죠. 블로그에 매일 짜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서 크게 치길 원하시면은 약간은 조금 더 장기 추세가 깨지는 지점을 노리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약간 장기로. 그죠? 여기도 노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되거나 월봉이니까. 아니면은 단기로는 제가 볼 땐 61선 정도 봤을 때 여기 61선 깨졌을 때에 크게 치는 전략. 근데 그것도 61선 깨고도 감아오는 게 3번이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견디고 여기서 하방이 크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끈기와 인내와 5%씩 조금씩 조절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올인하는 걸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60에서 어떤 추세가 깨졌을 때 정확히 하락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깰 때 놀리고 하다가 결국에 여러 번 깰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1선이나 어떤 것도 지점을 잡았을 때 올리고 내리고 하면 하나 받고 하나 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보다 나중에 여기서 61선 깨질 때 더 많이 인버스를 더 많이 늘려버렸잖아요. 그죠? 하나 받고 하나 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또 얼마나 헷갈리게 할지, 끝까지 지치지 말고 잘 따라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국장이 올라주면서 저희가 거기서 좀 많이 이득을 뽑았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인버스로 하락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잘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주식이 역사상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단계 끌어올리는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죠? 지금 전형적인 이런 삐끼와 파생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때가 이르면 또 개인들이 상방 레버리지의 3배 상방으로 달려들게 되면 또 미친 듯한 하락이 또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